네, 안녕하세요. 하피디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사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사고 후기입니다. 그 사고로 올해 한 해 액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 차가 정비 공장 들어가고 대차 렌탈을 했습니다. 총 9일간 렌탈을 했고 그랜저 4일, 수입차 5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렌터카에서 그랜저 하루 타고 다음날 신형 아우디 A6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4일 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왜 차 안 바꿔주냐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이런저런 핑계 대더니 차를 가지고 오더군요. 일단 개운치 않게 차를 바꿔 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A6를 인수받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부러 저녁 늦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길에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집 근처에 새 차장이 있냐 없냐를 묻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묻지? 아마 이 사건의 서막을 암시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대차를 할 때 차종보다는 CC별로 즉 배기량별로 대차를 해주죠. 1억짜리 수입차라고 해도 국산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대차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차료로 배기량별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국산차로요. 그래도 렌탈 업체에서는 수입차로 대차를 해주기도 합니다. 경쟁력을 위해서 말이죠. 즉 국산차를 먼저 타게 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수입차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타던 차와 비슷한 차를 대차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최대한 수입차를 늦게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야 렌탈 업체에 이익이 남을 테니까요. 이렇게 A6를 인수받기 전에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차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이때 제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총 9일간 차를 타고 반납하던 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제 차가 출고돼서 그날 대차를 반납하라고 하길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아침에 반납하겠다고 했더니 굳이 오늘 저녁 밤 늦게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납 장소로 갔는데 인수자가 바쁘다고 차를 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도착 1시간 전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10분 전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차를 정비 공장 주차장에 두고 가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사진 한 장과 함께 차가 긁혔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차 부담금 30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죠. 전날 반납 장소인 정비공장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차를 세워두고 확인을 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진 촬영도 해두었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더군요. 이것도 제 불찰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지는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저 정도 기스라면 운전자인 제가 모를 리가 없겠죠. 일단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자고 했더니 블랙박스가 안 된다네요. 그러면 그 기스를 누가 긁었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돈을 지불하냐고. 키로 올려둔 시점부터 렌탈 업체가 인수한 게 되고 현장에서 같이 확인하지 못한 건 렌탈 업체의 과실이죠. 그러니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렌탈 업체의 주 임무가 차를 대여하고 다시 인수받는 것인데 현장에서 인수하지 못한 것은 렌탈 업체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확인하지 못해서 생긴 기스 자국 또한 렌탈 기간이 종료된 후 확인한 것이니까 제가 수리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죠. 어떠한 증거도 없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정비업체 사장님 입장도 있고 해서 제가 절반 정도 수리비를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렌탈 직원의 불손한 태도에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이러한 수법이 소비자에게 수리비 청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사고 대차든 단기 렌탈이든 업체 선정부터 인수 인도할 때까지 차 외관을 꼼꼼히 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젊은 여성분들이나 대학생들,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기 행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을 잘 모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리비를 가다 청구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문신을 보여준다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서 그런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도 차량 인도 시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렌탈 기간 종료 후 벌어진 일이니까 렌탈 업체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또한 현장 인수하지 못한 렌탈 업체의 과실과 신차의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는 점도 렌탈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렌탈 중에 벌어진 일인 걸 전혀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도 무사히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찍던 도중에 렌탈 업체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리비 절반을 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행 중에 아니면은 주차 중에 긁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절반 정도 지려고 했는데 렌탈 업체 직원의 불손한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기분이 상해서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금 전에 사과 전화를 받고 그리고 공손히 다시 예의를 차려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자기 입장도 난처하니까 절반 정도만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얘기를 하길래 오케이 그렇다면 절반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살아가면서 행운은 잘 없더라도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만큼 불행도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하피디였습니다.